안녕하세요. 대승전기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티그 용접기 사용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 패널을 보시면 전류계, 그리고 전원 스위치, 그리고 퓨즈. 켜졌을 때는 워터쿨이나 워닝에 빨간불 안 들어온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 전류, 그리고 펄스 기능 썼을 때 펄스 전류, 그리고 여기는 텅스텐 띄워서 스타트 되게 하이 프리퀀트 스타트라고 해요. 프리퀀시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압 스타트 할 때 다는 거고, 요거는 고압이 안 튈 때 텅스텐 봉을 대고 스타트 할 때 리프트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펄스 기능은 쓰냐 쓰지 않냐 결정하시는 거고, 여기는 순행 토치 쓰느냐 공랭 토치 쓰느냐, 그리고 가스 체크, 우리가 토치 스위치 잡기 전에 가스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때 쓰는 거. 그리고 요거는 티그 용접 방법. 첫 번째는 용접기에 따라서 논이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단발, 토치 스위치 잡으면 용접되고 토치 스위치 떼면 용접이 꺼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접기에 따라서 1회 또는 싱글이라고 되어 있는, 크레이터가 딱 한 번만 동작하는 거. 그리고 연속, 반복이라고 크레이터가 연속해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티그 스팟이라고 정해진 시간 동안만 티그가 용접이 됐다가 꺼지게. 그리고 스틱이라고 우리 시중에 파는 CR봉, 그걸로 아크 용접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스타트 커런트. 스타트 커런트는 단발일 때는 사실은 안 되고, 크레이터 있을 때 시작 전류,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 이거는 크레이터 이제 스타트가 되고 뒤에 본용접 스위치 뗐을 때 본용접 되고, 끝에 스위치 다시 잡았을 때 크레이터 전류고, 여기는 애프터 플로우에서 후기가스. 우리가 티그 간혹 보시면 후기가스 아예 0 두시는데 0 두시면은 텅스텐이 빨리 소모되거든요. 그리고 용접 하자도 어느 정도 고전류로 했었을 때 용접 하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5초 정도는 전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는 한 기본 5초 잡고 조금씩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옵슬로프는 크레이터 썼었을 때 스타트 전기에서 본전기 넘어갈 때 요 시간, 그 다음에 다운슬로프는 본전기에서 크레이터 전기 넘어갈 때 시간, 그리고 티그 스팟은 아까 여기 티그 스팟 기능 사용했었을 때 용접을 얼마나 할 건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펄스는 우리가 박판이나 조금 민감한 재질을 떼우실 때 우리가 전류량을 항상 일정하게 주는 것보다 세게 줬다가 약하게 줬다가 세게 줬다가 약하게 줬다가 하면 전류를 컨트롤하기가 쉽거든요. 그랬을 때 쓰는 기능들이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건 이 숫자들이 국산 용접기들은 딱 똑같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지금 요 정도 해놓으면 7초, 8초 요 정도 나와야 되는데 요 정도 해놔야 5초 나오고, 전류도 일정 부분은 맞는데 딱 이 수치하고 딱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하시고 세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펄스 중에서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펄스 프리퀀시는 펄스가 깜빡인 정도, 세지고 약해지는 속도, 그리고 펄스 폭은 센 전기의 비율과 약한 전기의 비율 50대 50 놓으면, 요게 만약에 뭐 100A로 50이라고 하면 200A로 50%, 그 이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그 비율을 얼마나 가는 거, 요건 나중에 설명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여드리면 일단 여기 논으로 했었을 때, 단발로 했었을 때 보시면은 단발로 할 경우에는 이런 업슬로프, 다운슬로프, 스타트 크레이터
이런 건 안 먹거든요. 안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펄스 커런트도 안 먹고 베이스 커런트 본전기만 먹어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제가 좀 용접을 불안케 해볼게요. 동작 안 해요. 하지만 요 본전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용접이 끝날 때 분리가스 딱 한 5초 정도 해가지고 이거 죽여 놓을게요. 켰다가 바로 꺼져요. 가스가 바로 꺼지거든요. 예, 저는 한 500A 하면 5초로 일단 세팅해 두시고, 조금 그름이 생기고 용접이 안 좋다 싶으면 조금 더 늘리시고, 조금 낮춰도 되겠다 싶으면, 전류가 좀 낮다 싶으면 좀 낮추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크레이터 1회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크레이터에서는 요거 요렇게 동작하고, 애프터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계속 동작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용접 스위치 누르고 있을 때 스타트 전기. 스타트 전기는 요 바늘이 움직이는 요 타이밍이 최소값으로 잡으시는 게 나아요. 너무 낮으니까 스타트가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돌렸을 때 요 딱 움직이는 요 시점을 최소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건 또 동작 안 해요. 그 다음에 터치 스위치를 놨었어요. 본전기 동작하는데, 요 크레이터 쓰시는 분들은 배관 작업이나 터치 스위치를 계속 잡고 일을 하시기 힘든 경우, 위빙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크레이터를 많이 쓰시거든요. 본전기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아까 봤던 크레이터 하시고, 저희가 크레이터 1회로 했으니까 놓으면 후기가스 되고, 정해진 시간 지나면 후기가스가 꺼지고, 요게 크레이터 1회. 크레이터 쓰는 이유는 저희가 철이라는 것들이 처음에 차갑잖아요. 차가운데 갑자기 뭐 약한 전류로 용접을 하신다고 쳤었을 때 뜨거워지는 게 급격하게 뜨거워지지 않지만, 만약에 본전기를 높게 쓰신다고 하셨을 때, 그랬을 때 차가운 금속이 뜨거워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뜨거워진 금속이 너무 빨리 식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앞과 끝에 낮은 전류로 스타트 시키고, 그 다음에 본전기 하다가 본전기에서 천천히 시키려고 크레이터 전기를 넣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능을 쓰는 거고, 그리고 아까 업슬로프 설명 안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해보면 스타트 전기, 본전기, 크레이터 전기,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가는데, 제가 이거를 좀 올려놨습니다. 2초는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로 세팅을 해놓으면 스타트 전기, 본전기 올라가는 게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스위치 잡으면 크레이터 전류가 천천히 떨어져요.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대부분은 꺼놓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 용접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는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간혹 가다가 반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자기의 선택이니까 그건 적절하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복 이렇게 하시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나머지 거는 크레이터 1회하고 똑같거든요. 스타트 전기, 본전기, 크레이터 전기. 근데 여기서 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놓으면 본전기, 다시 잡으면 크레이터 전기, 다시 놓으면 본전기, 다시 잡으면 크레이터 전기,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하실 때는 떼실 때 토치를 들어서 꺼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는 크리에이터 1회로 바꾸고 볼게요. 이러면 바로 꺼져요. 아니면 요거 쓰실 때는 어차피 토치만 잡고 계실 거니까 결국엔 토치 들어서 끄셔야 돼요. 이거 하시는 경우가 배관 작업하실 때 이 아크를 안 끄시더라고요. 아마 계속 연속적으로 작업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티그 스팟, 아까 말했죠. 티그는 일정 시간 동안만 용접이 되게. 그게 제가 지금 최소로 해놨거든요. 잘 보시면 바로 켜지자마자 꺼지죠. 아무리 잡고 있어도. 근데 제가 1초 정도 1로 세팅할게요. 1초는 아니고 꺼지죠. 조금 더 딱 꺼지고 해볼게요. 티그 스팟으로 했을 때 그래요. 그럼 요게 동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틱은 아까 말했듯이 요 케이블을 바꾸셔야 돼요. 티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쪽에 홀더 토치가 붙어지고 플러스 쪽에 어스가 붙어지는데 스틱 쓰실 때는 반대로 용접봉 꽂는 홀더 쪽을 플러스로 잡으시고 어스 쪽을 마이너스로 연결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때 본전기만 요걸로 조절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쓸 수는 있는데 또 자주 안 쓰시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게 케이블 바꾸는 게 귀찮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펄스 요 기능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 단발로 놓으시고, 그러면 아까 요런 건 동작 안 한다 했죠. 이건 동작 안 하고 대신에 요거가 동작이에요. 그리고 애프터 가스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그리고 펄스를 크게 갈 건지 짧게 할 건지 제가 일단 크게 가볼게요. 하고 제가 요거는 100 정도 놓고 요거는 150 정도 넣을게요. 그랬을 때 단발로 넣고, 제가 여기 펄스 폭은 50% 주고 이건 최소로 해볼게요. 이제 한 150 갔다가 100 갔다가 지금 깜빡 하는데 이거를 누르면 깜빡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류계도 어느 정도 좀 빨라져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30 정도로 해볼게요. 150 100이 짧게 가요. 얘가 짧게 가고 반대로 70 정도로 해보면 150이 요게 좀 짧게 가요. 요 비율 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되게 50을 많이 써요. 그리고 기능은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 좁게 돼 있죠. 속도가 빠른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최소인데도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늘리면 거의 안 깜빡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빠르고, 이렇게 기능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 용접기는 워터쿨해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 순행 장치에 물호스를 연결하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는 다 그 압력 밸브를 넣어서 올리면 불이 들어왔거든요. 요즘 용접기는 이걸 뺐어요. 불 들어오는 거. 그래서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스위치가 됐는데, 예전에는 이 기능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바로 다이렉트로 순행 장치에 토치 호스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 기능 안에 그 압력 밸브를 빼버렸는데, 예전엔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랭으로 쓸 때 위로 올리면 빨간불 들어오면서 용접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브랜드마다 다르겠네요. 브랜드마다 공랭으로 썼을 때 올리면 빨간불 들어오는 거는 동작을 안 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용접기에 그
무브로스 연결해 주시고 펌프를 돌아가야지만 빨간불이 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순행으로 쓰셔도 어차피 에어쿨 하셔고 쓰셔도 되고 오토쿨 하셔고 쓰셔도 되고 어차피 요 안에 압력 밸브가 없으니까 다이렉트로 되게 호스를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스위치가 되고요. 가스 체크, 이거는 우리가 토치 스위치 잡으면 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어차피 아크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불편하니까 저희가 그냥 토치 스위치 안 잡아도 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가스 유량을 조절할 때 쓰라고. 간혹 가다가 이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자동화를 한다거나 할 때는 가스 체크 그냥 계속 올려놓고 용접 품질을 위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스가 안 꺼지거든요. 가스가 안 꺼져. 후기 가스가 있어도 이거 안 지키고 그냥 계속 가스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으로 뭐 부족하지만 티그에 대한 간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